한국의 독자들에게 나는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가지 질문만 던질 것이다. 그 질문에 담긴 깊이와 파장은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다. 질문에 대한 해답 또한 당신만의 특별한 경험, 독특한 시각, 그리고 변화를 향한 신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어떤 답이 나오든 그 파장이 크든 작든 정답이란 없으며 그것은 결코 나의 관심사가 아님을 밝혀둔다. 나는 그저 당신이 변화를 향해 한 걸음 움직이길 바랄 뿐이다. 나의 한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당신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단 하나가 있다. 인생 전체를 감싸는 혹은 개인적인 삶, 인간관계, 커리어, 사업, 재정 문제 등 삶의 여러 부분들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단 하나가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이토록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 자신만의 단 하나를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직업적인 맥락에서 나의 단 하나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고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이다. 사업가로서 다른 업무와 역할을 해야 할 때도 많지만 나는 언제나 교육자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그것이 나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단 하나의 분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1대1의 코칭이나 수많은 강연을 통해서 그리고 넓은 세상을 더 작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했던 경험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자 크나큰 영광이었다. 나의 이 단 하나를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들이 더 적은 일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신의 초점을 더욱 좁힐 수 있는 통찰을 얻고 각자가 원하는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각자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울려 퍼지기를 바라며 이제 남은 건 전진뿐이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게리 켈러. 제1장.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 가장 힘든 길을 가려면 한 번에 한 발씩만 내디디면 된다. 단 계속해서 발을 움직여야 한다. 중국 속담 중. 1991년 6월 7일 지구가 112분 동안 흔들렸다. 물론 실제로 지진이 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꼭 세상이 흔들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 그때 나는 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 사랑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극장 안은 관객들의 웃음소리로 들썩이고 있었다. 영화사를 통틀어 가장 재미있는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 영화에는 곳곳에 멋진 지혜와 통찰이 담겨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 고집스러운 카우보이 컬리와 소몰이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전형적인 도시남자 미치는 목장을 탈출한 소떼를 찾기 위해 단둘이 길을 떠난다. 영화 내내 티격태격 부딪히기만 하던 둘은 나란히 말을 타고 가면서 인생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마침내 마음이 통하게 된다. 갑자기 말을 멈춰 세운 컬리는 안장 위에 앉은 채로 미치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자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아나?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뭔데요? 컬리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린다. 바로 이거지. 손가락이요? 하나, 단 하나. 그 하나만 끈질기게 해나가면 다른 모든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 그거 참 대단하군요. 근데 그 단 하나가 대체 뭔데요? 그건 자네가 직접 알아내야지. 작가가 의도했든 아니든 컬리는 성공에 관한 완벽한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 하나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이해한 것은 영화를 본 지 한참 지나서였다. 과거에 수차례 성공을 경험한 CEO였던 나는 어느 순간 높은 벽에 가로막힌 채 멈춰서 있었다. 나와 내 동료들은 10년도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성공적인 기업을 세웠지만 돌연 그 모든 것이 예전처럼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했건만 내 삶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마치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절망감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제대로 실패를 맛보고 있었다. 주제, 무언가는 포기해야만 한다. 그제야 나는 일에 대한 나의 접근법과 그동안의 결과를 연관지어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영 컨설턴트를 만나 그에게 내 상황을 설명했다.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직면한 문제점들을 토로했으며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와 인생의 궤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일단 내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그는 아주 철저하게 해결책을 탐색해 나가기 시작했다. 얼마 뒤 우리가 한 자리에 마주 앉았을 때
그는 내 회사의 조감도, 한마디로 회사 전체를 공중에서 내려다본 것과 같은 그림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대화는 간단한 질문 하나로 시작됐다. 이 상황을 돌려놓기 위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알고 있기는커녕 내겐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 조직 내에서 새 인물로 교체해야 할 자리 14곳을 파악했으니 그 자리에 제대로 된 인물을 영입한다면 회사도 나의 일도 나의 삶도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큰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런 것보다는 더 엄청나고 대단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예수에게는 12명의 사도가 필요했고 당신은 14명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내 삶이 크게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작은 변화로 회사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생각만큼 나의 목표,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컨설턴트와 상의하면서 그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적합한 14명의 사람들을 찾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날의 만남 이후 엄청난 결정을 내렸다. 바로 나를 해고한 것이다. 그렇게 나는 CEO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 14명의 사람을 찾는 일에만 집중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말로 지구가 흔들렸다. 우리 회사가 3년도 안 되어 연 성장률 40%를 달성하더니 거의 10년 가까이 그 추세가 이어진 것이다. 미국의 한 지역 업체였던 우리는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까지 올라갔다. 놀라운 성공이 이어졌고 그때 이후로 우리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불어일으킨 그 여정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바로 단 하나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4명의 핵심 인력을 새로 뽑은 나는 그들 각자의 커리어와 업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들과의 코칭 시간이 끝날 때는 언제나 다음에 만나기 전까지 끝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기로 한 일의 대부분은 기간 내에 마쳤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일은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있었다. 당연히 결과가 좋을 리 없었고 실망과 좌절감이 뒤따랐다. 나는 그들을 돕는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의 가짓수를 줄이기 시작했다. 이번 주에 이 3가지 일만 할 수 있다면, 이번 주에 이 2가지 일만 마무리 짓는다면, 그래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자 나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당신이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일 중 다른 모든 일들을 제쳐두고서라도 꼭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렇게 묻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의 실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경험을 겪은 후 나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돌아보면서 흥미로운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오늘의 흔들림 없는 성공과 과거의 들쭉날쭉한 성공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내가 큰 성공을 거뒀을 때에는 단 하나의 일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그러나 성공이 들쭉날쭉했을 때는 나의 집중력도 여러 군데에 퍼져 있었던 것이다. 순간 머릿속에서 전구가 반짝했다. 주제: 중요한 일만 파고들어라.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인데 왜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는가? 그들은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룩하며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가? 시간이 곧 성취를 얻기 위한 화폐라면 어떻게 누군가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더 많은 화폐로 바꾸는 것인가? 그들은 어떤 일의 핵심에 모든 걸 집중했다. 즉, 그들은 중요한 일에만 파고들었던 것이다. 원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최고의 성공을 원한다면 접근 방법은 늘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 핵심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파고든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모든 일의 중요성이 똑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이 원하는 일을 연결짓는 아주 단호한 방식이기도 하다. 탁월한 성과는 당신의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신의 일과 삶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최대한 파고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커다란 성공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의 달력과 할 일 목록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 성공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고 결국 보잘것없는 결과에도 만족하고 마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이들은 소수의 몇 가지 일을 잘해낼 때 커다란 성공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 길을 잃는다.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적은 일을 해내는데 그친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치는 점점 낮아지고 꿈을 포기하며 삶 자체가 움츠러든다. 하지만 핵심을 파고들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너무 넓게 펼치려 애쓰다 보면 노력은 종이장처럼 얇아진다. 사람들은 일의 양에 따라 성과가 점점 더 쌓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하기가 아닌 빼기가 필요하다. 더 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일의 가지수를 줄여야 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면 처음엔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무것도 줄이지 않은 채 일을 자꾸 더하기만 하면 결국엔 부정적인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 마감 기한을 수시로 놓치게 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며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업무 시간이 길어지며 수면 시간이 줄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며 운동을 못하고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든다. 이 모두가 생각보다 얻기 쉬운 것들을 쪼으며 쓸데없이 노력을 낭비했기 때문이다. 한 가지에 파고드는 것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다. 게다가 효과도 좋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어떤 경우에서든 통한다. 왜일까? 단 하나의 목적의식. 궁극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곳까지 도달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핵심을 파고들게 되면 단 하나만을 바라보게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1장 끝. 제2장 도미노 효과. 모든 위대한 변화는 차례로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시작된다. BJ 손턴, 미국의 소설가. 2009년 11월 13일 네덜란드의 레바르덴에서 도미노의 날 행사가 열렸다. 도미노 기업인 베이어스는 449만 1,863개가 넘는 도미노를 화려하게 늘어세우며 세계 기록 경신에 도전했다. 도미노 하나에서 시작된 연쇄 반응은 총 9만 4천 줄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는 평균적인 성인 남성이 545개의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맞먹는다. 줄지어 서 있는 도미노는 각각 일정한 양의 잠재적 에너지를 의미한다. 더 많이 세울수록 더 많은 잠재 에너지를 축적하게 돼 많은 수의 도미노를 세워놓는다면 손가락을 한번 간단히 튕기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힘을 발생시킬 수 있다. 베이어스는 바로 그걸 증명해냈다. 단 하나. 그것도 제대로 된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을 쓰러뜨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1983년 과학자이자 작가인 론 화이트헤드는 미국 물리학 저널을 통해 도미노 하나가 줄지어선 다른 도미노를 쓰러뜨릴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것도 쓰러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한 개의 도미노는 자신보다 1.5배가 큰 것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의미를 이해하겠는가? 도미노 한 개가 크기가 같은 다른 도미노뿐 아니라 제 몸집보다 훨씬 더 큰 것들까지 넘어뜨릴 수 있다는 말이다. 2001년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의 한 물리학자는 합판으로 도미노 8개를 만들어 화이트헤드의 실험을 재현했다. 뒤의 도미노를 앞의 도미노보다 1.5배 더 크게 만든 것이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첫 번째 도미노는 높이가 5cm에 불과했지만 마지막 것은 거의 90cm에 가까워졌다. 그 결과 손가락으로 톡 건드려 도미노를 움직이기 시작해 아주 커다란 굉음을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상상해보라. 일반적인 도미노가 등차 수열이라면 화이트헤드의 도미노는 등비 수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10번째 도미노는 프로 미식축구 리그의 유명한 쿼터백 페이튼 매닝만큼 클 것이다. 18번째에 이르면 피사의 사탑만큼 높은 도미노를 보게 될 것이다. 23번째 도미노는 에펠탑보다 클 것이고 31번째 도미노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900m나 더 높을 것이다. 그리고 57번째 도미노는 말 그대로 지구에서 달까지 다리를 놓아줄 것이다. 주제: 남다른 성과를 얻으려면. 그러니 앞으로 성공을 생각할 때는 항상 달을 목표로 삼아라. 남다른 성과를 얻기 위해선 삶에서 도미노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줄을 맞춰 세운 다음 첫 번째 것을 건드려 넘어뜨리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는 일이 조금 더 복잡하다. 인생이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나란히 줄 세워두고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돼 라고 친절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고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찾은 다음 그것이 넘어질 때까지 있는 힘껏 내리친다. 이런 방법이 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훌륭한 성공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선형으로 시작된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한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올바른 결정을 내린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들이 쌓이다 보면 성공의 잠재력이 본물 터지듯 발산된다. 도미노 효과는 당신의 업무나 사업처럼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일에도 적용되고 매일 다음번엔 무슨 일을 할까처럼 결정을 내리는 아주 작은 순간에도 적용된다. 성공은 성공 위에 쌓이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최고로 높은 수준의 성공을 향해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운 것이다.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갈고 닦은 것이다. 많은 일을 해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해낸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번 것이다. 핵심은 오랜 시간이다. 성공은 연속하여 쌓인다. 단 한 번에 하나씩이다. 2장 끝. 제3장. 성공은 반드시 단서를 남긴다. 스스로 결정한 단 하나를 위해 노력하는 외부수가 되어라. 조지 S. 패튼, 미국의 장군.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증거는 사방에 널려 있다. 자세히 살펴보기만 한다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 산업의 핵심이 되는 하나의 제품. 놀라운 성공을 거둔 기업들은 항상 스스로를 가장 유명하게 만들거나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준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센터스 대령은 하나의 치킨 조리법을 가지고 KFC를 시작했다. 아돌프 쿠어스, 미국의 대표적 맥주회사 쿠어스의 창업자는 1947년부터 1967년까지 하나의 양조장에서 만든 단 하나의 제품으로 1500%라는 경이로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인텔의 이익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어떤가? 말하지 않아도 알리라 생각한다. 단 하나의 힘을 통해 남다른 성과를 이끌어낸 기업은 수도 없이 많다. 때로는 기업이 만드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대로 팔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구글을 예로 들어보자. 그들이 가진 단 하나는 검색이고 그것은 그들의 핵심 수입원인 광고를 가능케 한다. 스타워즈는 어떤가? 스타워즈가 가진 단 하나는 영화인가 아니면 관련 상품인가? 관련 상품이라고 답했다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스타워즈가 지금까지 캐릭터 완구를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약 100억 달러에 달하지만 총 6편의 영화로 벌어들인 수입은 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가진 단 하나는 영화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돈을 벌어다 준 완구나 관련 상품은 애초에 영화가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답이 언제나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 하나를 찾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또 기술 혁신, 문화적 변화, 심화되는 경쟁 등으로 때로는 한 기업의 단 하나가 진화하거나 바뀌어야 하는 순간도 온다. 성공적인 기업들은 이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가진 단 하나는 무엇인가를 자문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애플은 훌륭한 단 하나를 또 다른 것으로 바꾸는 동안에도 단 하나의 힘을 유지시킨 완벽한 사례다.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애플의 단 하나는 맥 컴퓨터에서 아이맥, 아이튠즈, 아이팟, 아이폰을 거쳐 아이패드로 바뀌었다. 그리고 아이패드는 벌써 제품의 생산 라인 가장 꼭대기에서 선두 자리를 노리고 있다. 새로운 황금 기기가 조명을 받는 동안에도 다른 제품들의 생산이 중단되지 않았고 새 상품으로 전락하지도 않았다. 현재의 단 하나가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으로 화제를 모으는 동안에도 다른 제품들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은 애플 제품군 전체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업이 자신만의 단 하나를 갖게 되면 사업 자체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 지금 당신의 회사가 가진 단 하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그것을 알아내는 일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다. 주제. 혼자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단 하나라는 개념은 단순히 물건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개념을 사람에게 적용해보면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다. 월트 디즈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카고 예술대학에서 야간 가정을 들으며
학교 신문사의 만화가가 되었다. 졸업 후 신문사에 들어가 만화를 그리고 싶었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사업가 겸 은행가였던 그의 형 로이가 월트 디즈니를 아트 스튜디오에 취직시킨다. 그는 그곳에서 애니메이션을 배웠고 그때부터 애니메이션 만화를 그리게 된다. 월트 디즈니의 한 사람은 바로 형인 로이였다. 월마트의 창업주 샘 월튼에게 있어 한 사람은 첫 소매점인 벤 프랭클린 가맹점을 시작할 수 있도록 $20,000를 빌려준 장인 롭슨이었다. 롭슨은 월튼이 첫 번째 월마트를 열었을 때 매장 확대를 위해 건물 주인에게 몰래 $20,000를 지불하기도 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는 최초의 멘토 막스 탈무드가 있었다. 10살 먹은 아인슈타인에게 수학과 과학, 철학의 핵심 개념을 가르친 사람이 바로 그였다. 막스 탈무드는 어린 아인슈타인을 지도하는 6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그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도 했다. 혼자 힘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프라 윈프리는 아버지 덕분에 그리고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그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워싱턴 포스트 매거진의 질 넬슨 기자에게 그녀는 아버지에게 보내지지 않았다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그녀를 도와준 사람은 처음 맺은 근로계약과 관련해 조언을 얻으러 갔다 만난 변호사 겸 에이전트 겸 매니저 겸 금융조언자인 제프리 제이컵스였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단순한 출연료를 대가로 일을 하지 말고 직접 사업을 시작해보라고 제안했고 결국 그 일을 계기로 오프라 윈프리의 하프 프로덕션 주식회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서로의 음악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 당시 음반 녹음 스튜디오에 조지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 역대 최고의 음반 프로듀서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마틴은 비틀즈의 여러 앨범에 광범위하게 참여했고 5번째 비틀이라고도 불린다. 마틴의 음악적 전문성은 비틀즈가 가진 다듬어지지 않은 재능과 그들이 원했던 음악적 결과물 사이의 틈새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 음악에 들어간 오케스트라 연주와 기악 편성뿐 아니라 초기 음반의 수많은 키보드 연주는 거의 대부분 마틴이 작곡하거나 연주한 것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에게 최초로 영향을 끼치고 자신을 훈련시키고 혹은 관리해준 가장 중요한 단 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누구도 홀로 성공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주제: 더 큰 성공으로 이끄는 하나를 향한 열정. 놀라운 성공담들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단 하나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잘 나가는 기업 혹은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삶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열정과 기술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열정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단 하나를 향한 강렬한 열정 또는 단 하나의 특별한 기술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들을 더 큰 성공으로 이끌었다. 때로는 열정과 기술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기도 한다. 그 두 가지는 언제나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인상파 화가 중 한 명인 팻 매튜스는 매일 한 장씩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림을 향한 열정을 기술로 그리고 마침내는 직업으로 바꾸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여행 가이드 안젤로 아모리코는 조국을 향한 열정과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은 욕구에서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았고 그것이 결국 사업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놀라운 성공담은 대체로 이런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무언가를 향한 열정은 곧 어마어마한 양의 연습이나 노력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쓰인 시간은 기술로 축적되고 기술이 나아지면 결과 역시 나아진다. 더 나은 결과는 보통 더 많은 즐거움을 불러오고 그러면 다시 더 많은 열정과 시간이 투자된다. 탁월한 성과로 나아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길버트 투아본예가 가진 하나의 열정은 달리기였다. 길버트는 두룬디 아프리카 중동부에 있는 공화국 송가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달리기를 좋아했던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룬디 전국 육상 대회에서 400m와 800m 부문의 우승자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열정은 그의 목숨까지 구해주었다. 1993년 10월 21일 후투족이 길버트가 다니던 고등학교를 침입해 투치족 학생들을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후투족과 투치족은 르완다와 부룬디에 거주하는 아프리카 종족의 하나로 오랜 대립과 갈등으로 여러 차례 대규모 유혈 출동이 발생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살해되지 않은 학생들은 근처 다른 건물로 끌려가 잔인하게 폭행당한 뒤 산채로 불에 태워졌다. 9시간 동안이나 불타는 시체들 사이에 묻혀있던 투아보니는 빠른 달리기 실력으로 그것을 가까스로 탈출하여 병원에 숨을 수 있었다.
그는 그 사건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다. 투아본예는 이후 미국 텍사스로 이주했고 계속 육상 경기에 참가하며 기술을 갈고 닦았다. 에빌린 크리스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그는 미국 장거리 육상 선수가 되었고 전미 육상 대회에서 통산 6번이나 메달을 땄다. 졸업하고 오스틴으로 이사한 뒤에는 그곳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육상 코치가 되었다. 이후 그는 부룬디의 우물을 파주는 사업을 펼치는 가제 재단을 공동으로 창립했다. 이 재단에서 개최하는 모금 행사 중 가장 중요한 오스틴 시내에서 진행되는 달리기 행사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물을 찾아 달려라. Run for the water이다. 어떤가? 달리기라는 주제가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은가? 운동선수에서 생존자로, 대학선수에서 코치로, 다시 자선단체로, 달리기를 향한 길버트 투아본예의 열정은 기술이 되었고 이것은 다시 직업이 되었으며 이는 또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베품의 기회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자원을 전달하게 되었다. 오스틴의 레이디 버드 호수 주변을 따라 달리는 다른 주자들에게 그가 보내는 미소는 하나의 열정이 어떻게 하나의 기술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합쳐져 놀라운 삶의 불꽃을 지피는지 잘 보여준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에 단 하나의 정신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본적인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에게도 나타났고 간절히 원한다면 당신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단 하나를 자신의 일과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성공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도 현명한 일이다. 주제: 삶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칙. 단 하나의 원칙을 통해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을 딱 한 명 꼽으라면 나는 빌 게이츠를 택하겠다. 고등학교에 다닐 당시 그의 한 가지 열정은 바로 컴퓨터였고 이것은 다시 하나의 기술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이루어졌다. 고등학교에서 그는 한 사람, 폴 앨런을 만났고 그는 빌 게이츠에게 첫 일자리를 제공한 것은 물론 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할 때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들이 단 한 사람, 에드 로버츠에게 보낸 한 통의 편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에드 로버츠는 하나의 컴퓨터, 즉 알테어 8800에 필요한 컴퓨터 코드를 쓸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기회는 딱 하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단 하나의 일을 통해 첫 발걸음을 떼었다. 그것은 바로 알테어 8800에 필요한 베이직,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이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로 빌 게이츠는 15년 연속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은퇴한 후 자신의 뒤를 이을 CEO를 대학교에서 만났던 단 한 사람인 스티브 발머를 선택했다. 발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30번째로 채용된 직원이자 그가 고용한 최초의 관리자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빌과 그의 아내인 멜린다 케이츠는 그동안 모은 재산을 세상에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쓰기로 했다. 모든 생명은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신념으로 그들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진 재단을 설립했다. 바로 건강과 교육처럼 정말로 풀기 힘든 문제들, 윌리 터프 프로그램을 노력하는 재단이었다. 이 재단의 후원금 중 대부분은 단 하나의 프로젝트, 바로 빌과 멜린다의 글로벌 헬스 프로그램에 투자되었다. 이 야심찬 프로그램의 목표는 단 한 가지,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 가난한 국가의 생명들을 구하는 일이었다. 그것을 위해 그들은 단 하나의 목표, 가장 심각한 치사율을 보이는 전염병을 근절시키는 것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들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백신 개발이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건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도구는 백신입니다. 매우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돈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들은 수없이 이어진 질문의 길을 따라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빌과 멜린다 게이츠는 단 하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다. 주제: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고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그야말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다. 신기술과 혁신을 통해 기회는 사방에 넘쳐나고 가능성은 무한해 보인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동시에 그만큼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러한 풍요에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인해 우리는 과거 조상들이 평생 동안 받아들였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와 선택지를 하루 동안에 받아들이고 그에 파묻혀 살고 있다. 이에 어찌할 바 모르고 서두르다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시도하면서 너무 적게 성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더 적은 일을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으로 통하는 길임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문제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수한 선택들 중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고르라는 말인가? 어떻게 해야 최고의 결정을 내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단 하나의 원칙을 따라 살면 된다. 1장에서 언급한 컬리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성공의 핵심에는 단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 바로 그 단 하나가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이다. 다양한 연구 결과와 현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공을 위한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방법이다. 물론 설명하기는 쉽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하기 어려울 뿐이다. 그러면 단 하나의 정신이 진정 어떤 효과가 있는지 솔직하고도 진심 어린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만든 헛된 믿음과 잘못된 정보들, 즉 성공에 대한 거짓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고 나면 열린 마음과 신념의 자세로 단 하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끝.